안녕하세요. 건축가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2교시 평면 작도에 앞서 작도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도 시간이 1시간, 그리고 1시간 15분, 아니면 1시간 30분 이상, 이렇게 작도 시간에 따라 작도하는 방법과 표현하는 정도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든 완도를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표현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대별 어떠한 표현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둥 표현하는 것을 시간대별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진행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둥을 그리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했던 방법이고 아마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선 기둥이 들어갈 곳에 가선을 그어줍니다. 처음에 가선을 그을 때는 400짜리 기둥이기 때문에 스케일로 200을 찍고 또 200을 찍고, 그래서 이 간격만큼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가선을 그어줬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벌써 스케일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점을 찍고 그어줘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단면에서 했던 부분을 여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 큰 자의 중심선에서 끝까지가 5mm입니다. 그래서 200이면 큰 자의 홈이 파인 부분과 끝점 중간에 중심선이 오도록 배치를 하면 약 200 정도 거리가 떨어져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었던 선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그으면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고 점을 찍는 일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하나 터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는 수평자를 이용해서 나머지 수평 가선을 그어줍니다. 수평 가선을 그을 때는 눈대중으로 이렇게 수평 가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교차되는 부분에 기둥을 그려줍니다. 기둥을 그릴 때는 조금 더 진한 샤프 연필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가로선을 먼저 긋고 이쪽 부분도 가로선을 긋고 아래도 가로선을 긋고 모든 기둥의 가로선을 전부 다 긋고 그 다음에 모든 세로선을 이런 식으로 쭉 그었습니다. 이 방법은 모두 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예쁘게 기둥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서 그 다음 제가 했던 부분은 세로선은 그냥 프리핸드로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도 세로선을 전부 다 프리핸드로 그리면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두 자를 그은 것과 프리핸드로 그은 것과 그렇게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방법, 그 다음에는 이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고안을 해낸 것이 프리핸드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가선을 그은 다음에 전부 다 프리핸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리핸드는 확연히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하던 와중에 템플릿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템플릿의 이 사각형이 500에 500짜리 기둥이기 때문에 똑같이 가선을 다 그은 상태에서 템플릿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속도는 프리핸드로 그린 것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도면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작도를 하였는데 여기엔 가장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가선까지 다 그린 상태에서 템플릿으로 그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부분에다가 템플릿을 그려서 표기하는 실수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제대로 된 부분도 있지만 어중간하게 위로 올라와 있으면 벽체 밖으로 튀어나온 기둥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또다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와중에 가선을 그리지 않고 중심선만 있는 상태에서 템플릿으로 기둥을 먼저 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둥을 그리면 교차되는 부분이 선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다가 템플릿을 맞춰서 그냥 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도면을 그리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고 그 다음에 이처럼 기둥을 잘못 그리는 불상사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 수평의 가선을 그리다 보면 어느 부분은 벽이 좁아지고 어느 부분은 넓어지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템플릿을 먼저 사용하고 그 후에 거기에 맞춰서 가선을 그리면 조금 더 일정한 그런 가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은 만약에 작도 시간이 1시간 15분 이상 주어진다라고 하면 템플릿을 이용해서 그리고 만약에 1시간 15분 미만으로 작도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무조건 프리핸드로 그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프리핸드로 그릴 때에는 중심선을 먼저 그리고 기둥의 수직 수평 가선을 다 그린 다음에 프리핸드로 기둥을 그리고 만약에 템플릿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 중심선만 그린 상태에서 템플릿으로 기둥을 그리고 그 기둥에 맞춰서 수직 수평 가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절차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프리핸드로 기둥을 그리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을 채우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리핸드로 그리게 됐을 경우에 하나하나만 따지고 보면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도 있고 삐뚤빼뚤한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면이 완성되어 있을 때는 프리핸드를 한 것과 자를 대고 한 것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과 이 도면 중 둘 중에 하나는 프리핸드로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템플릿을 이용했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리면 이것은 전부 다 제가 프리핸드로 기둥을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벽이 다 그려지고 나머지 부분이 꽉 채워지면 프리핸드로 그린 것이 그렇게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템플릿을 이용해서 그린 거지만 하나하나씩 보면 템플릿으로 그린 부분이 잘 표현된 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면을 놓고 보면 템플릿으로 그린 것과 프리핸드로 그린 것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1시간 15분 미만으로 작도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프리핸드로 그리고 나머지 지문에 있는 조건들을 더 표현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기둥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를 대고 그리는 것, 두 번째는 자와 프리핸드로 혼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템플릿을 이용하는 방법, 네 번째는 프리핸드로 그리는 방법. 우선 저는 자를 대고 그리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조건 배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템플릿 또는 프리핸드로 이용하지만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본인이 1시간 15분 이상 확보된 작도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템플릿을 이용해서 보다 더 깔끔한 도면을 그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1시간 15분 이내로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프리핸드로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창문, 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본인에게 주어진 작도 시간에 따라서 표현의 강약을 어떻게 해서 표현하는지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시간 30분 이상, 이 부분은 1시간 15분 정도, 이 부분은 1시간 미만으로 작도 시간이 확보될 경우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30분일 경우에는 작도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을 표현하고 예쁘게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 경관당 창문은 2개씩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창문을 낼 때에는 이런 식으로 수평자를 대서 예쁘게 그리면 되지만 저는 이 방법은 완전히 비추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핸드로 끊으면 훨씬 더 시간이 빠릅니다. 그리고 1시간 15분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한 경관당 크게 하나씩만 냅니다. 그래서 이 또한 프리핸드로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리고 1시간 미만 남았을 때는 창문을 내지 않습니다. 창문을 내는 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창문을 내지 않고 그냥 다 벽으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제가 평면이든 단면이든 작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성비입니다. 정말 예쁘게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리는 것보다 조금 투박하게 그리더라도 점수를 딸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지문에 있는 조건들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게 제 목표입니다. 내부에 있는 문은 거의 90% 이상 다 프리핸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문은 힘을 주어서 진하게 긋고 스윙되는 부분은 샤프에 힘을 빼서 흐리게 그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문은 힘을 주어서 진하게 긋고 스윙되는 부분은 흐리게 그려줍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1시간 30분 이상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고 도면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수평자를 대서 우선 문을 먼저 다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 스윙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힘을 빼서 전부 다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조금 더 퀄리티는 높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하나씩 자를 대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프리핸드를 연습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노하우가 됩니다. 창문과 출입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벽을 그릴 때 마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우선 수직 벽면을 그려줍니다. 수직 벽면을 그릴 때 외벽을 그리고 그 다음 내벽을 그린 상태에서 재빨리 옮긴 다음에 유리를 그리면 됩니다. 1시간 미만 남았을 때에는 창문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벽으로 다 그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벽으로 그냥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표현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1시간 미만 남았을 때에는 도면의 퀄리티든 뭐든 상관하지 마시고 무조건 완도를 해서 내가 채점 대상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 위에 부분에 있는 창문은 1시간 15분 정도 남았을 때 표현을 해주는 그냥 큰 창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방풍실을 그리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풍실을 그리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리핸드, 하나는 이것도 자를 대고 그리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시간 30분 이상 작도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방풍실을 그릴 때에도 자를 대고 깔끔하게 표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부분은 충분히 작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리는 방법입니다. 우선 가선을 긋고 이런 식으로 가선을 먼저 긋습니다. 그리고
문을 진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스윙되는 부분을 표현합니다. 이것도 굳이 더 잘 표현을 하려고 템플릿을 이용한다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0.3mm 샤프를 가지고 나머지 유리를 표현을 해줍니다. 저는 1시간 30분 정도 남았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15분 정도 미만으로 남았을 때에는 무조건 다 0.5mm 샤프 하나 가지고 그냥 프리핸드로 작성을 했습니다. 들어갈 위치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가선을 잡은 다음에 이때부터 그냥 프리핸드로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쪽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 이 문 사이를 조금 띄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하고 그 위에다가 바로 힘을 빼서 유리를 표현해 줬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너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이렇게 프리핸드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정말 시간이 많이 남거나 했을 경우에만 자를 대거나 아니면 뭐 추가로 템플릿을 이용해서 더 깔끔하게 그린다거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코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8m로 작업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7.5m, 그 다음에 여기는 6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6m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m의 경우에는 절반을 찍어서 가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고 여기는 계단실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먼저 승강로를 가선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3m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가선을 긋고 그 다음에 창호 끊어줄 때 같이 이쪽 부분도 이렇게 끊어준 후에 벽체를 그릴 때 이것도 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세로 부분을 먼저 그리고 다 그렸다라고 하면 이제 가로 부분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엘리베이터 골조 부분은 끝이 납니다. 만약에 시간이 많이 있으면은 이것도 0.5mm 샤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세로 부분을 먼저 그리고 세로 부분을 그릴 때에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 부분,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단 같은 경우에는 자로 재지 말고 논스케일로 그냥 그려주면 됩니다. 우선 이쪽부터 한 10개에서 12개 그 사이로 그려주면 됩니다. 지금 10개 정도를 그렸는데 어느 정도 계단 참이 비율이 맞게끔 그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지 않고 여기서 멈춥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좁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쪽 부분으로 9개만 그리고 이쪽에 더 칸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려주면 됩니다. 전체적인 비율만 맞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난간도 이렇게 그려주고
업, 다운 되는 부분도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6m 되는 경관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7.5m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5m를 3m, 3m 표현하면 1.5m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이프 샤프트를 중간에 넣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이 3m 정도 되는 부분에 가선을 긋고 그 다음에 3m 되는 부분을 또 가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m 정도 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가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릴 때 내가 3m를 꼭 맞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감으로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스케일감이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논스케일로 그려야지 실력이 빨리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복을 하면 됩니다. 우선 벽을 만들어주고 계단실도 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끊었던 것처럼 이쪽도 끊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벽면 표현을 하면 됩니다. 저는 세로선 먼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세로선을 쭉 긋고 이쪽 부분도 세로선을 긋지만 중간에 파이프 샤프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가로선을 긋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골조는 전부 다 표현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실제 그릴 때에는 이런 부분도 전부 연결되도록 그려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을 때를 가정을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0.5mm 샤프를 이용해서 그리면 됩니다. 힘을 빼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10개에서 12개 정도 되게끔 그려준 후에 가운데 난간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에는 이런 거는 그냥 프리핸드로 그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프리핸드로 그려주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프리핸드와 자를 대는 거를 좀 섞어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준 후에 나머지 부분은 프리핸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7.5m 경관에 대한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m에 대한 부분도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8m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하나의 창고라든지 작은 실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3m, 3m, 2m 정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창고의 위치는 가운데 갈 수도 있고 끝에 갈 수 있지만 저는 무조건 가운데 오는 걸로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을 미리 확정을 해야지 나중에 실전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8m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 선은 자를 이용했지만 짧은 선은 전부 다 프리핸드를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프리핸드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선 다 표현이 됐습니다. 작도 시간은 많이 단축이 됐지만 그렇다고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득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표현의 강약을 조절을 하시면 충분히 정해진 시간 내에 완도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내가 1시간 30분 정도 그리는 도면의 퀄리티를 가지고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한 거를 가지고 내가 작도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창문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프리핸드와 자를 대는 거를 혼용해서 쓰면 됩니다. 이처럼 적당히 혼용을 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게끔 본인의 작도 강약을 조절하면 무조건 완도는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직접 기출문제를 가지고 1시간 15분 도면 그리고 1시간 미만 도면 두 가지 경우를 그려서 비교해 드리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